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 카메라, 네. 카메라 좀 인위적으로 찍지 마세요. 네. 뭐 사람들이 다 제 외모 보면 놀게 생겼는데 왜 뭐 공부하냐 뭐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합니다만 네. 뭐 사실 저 대학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네, 학점 좋습니다. 예, 뭐 그러하고요. 네. 뭐 이제 두 번째 이제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반도체는 뭐 내일 당장 급등합니다. 이건 사실 아니에요. 아니긴 하지만 이제 저점에 대한 논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이렇게 굉장히 안 좋다고 이야기할 때 정말 안 좋냐를 제가 짚어드리려고 나온 거고. 그렇게 생각보다 안 좋지 않기 때문에 모아가면 내년 1분기 정도부터는 상당히 좀 많이 땡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2분기 정도의 모멘텀을 갖고 4분기가 생각보다 안 빠졌네. 이게 확인되는 순간 외국인들은 질러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기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이 오른 거 팔고 또 반도체 사겠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에 대한 이동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이제 4분기, 1분기까지 보고 사겠다. 이건 좀 제가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말씀하셨던 그 글로벌 리서치 쪽에서 나오는 것보다 그 가격 하락폭이 거의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해석 때문에 주가가 이게 눌려 있다는 것은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우리가 보고 뭐 많이 오른 것 따라잡기보다는 이런 것들도 좀 포트해서 오늘 더 자리 잡아보자 이고요. 네, 카메라 넘어가겠습니다. 카메라. 네. 자, 오늘 이제 카메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메타버스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NFT는 좀 별개이지만 메타버스를 이야기를 하면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구현이 사실 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 이제 거기 되면 메타버스 관련주로서는 VR, AR을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기들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명을 바꾸면서 거기는 이제 오큘러스라는 제품을 팔죠. 그 뭐 스키 고글 같이 생겨갖고 이거 누가 끼겠냐? 상당히 뭐 악담을 많이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 오큘러스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버전이 나오는데 지금 오큘러스가 어느 정도 팔리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 고글 같이 생긴. 다행입니다. 저한테 안 여쭤보셔서 저한테 여쭤보시면 그 뭐 몇 대 팔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팬들이 우리 패밀리를 잘 아세요. 글로벌리. 네, 그렇죠. 글로벌리. 오큘러스. 네. 오큘러스가 지금 얼마나 팔리고 있느냐? 빨리 저 답들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글로벌이니까 판은 크겠죠. 뭐 5만 대, 10만 대는 아닐 거고 글로벌이 더 크겠죠. 자, 패밀리 여러분 빨리 얘기해 주세요. 뭐 답 듣고 얘기하시고 저 오큘러스가 지금 초기인데 얼마나 팔리고 있느냐? 연간 한 3천만? 3천만 세다. 3천만 세고 한 1천만 대 팔리나요? 이제 뭐 대수를 정확하게 논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냥 제가 그냥 간단한 비유하겠습니다. 오큘러스 관련된 이 고글과 같이 생긴 이 거대한 이 우리가 안경 같은 거를 지금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가 아이폰 나왔을 때 콩나물 이어폰이라 해서 아이폰 그 이어폰이 사잖아요. 예, 그 정도 초기 대수만큼 팔린다고 합니다. 아이폰 이렇게 출시됐을 때 무선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 이렇게 팔았잖아요. 지금도 팔고 있죠. 잘 팔리고 있고. 그 이어폰만큼 팔린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그렇게 큰 그 고글 같이 생긴 걸 그걸 누가 돈 주고 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숫자는 답이 없는 거네요. 네, 오늘. 숫자를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런 정도 수준까지 이제 그러니까 아이폰의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 팔리는 만큼 초반기에 팔린 만큼 팔린대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팔린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게 그렇게 많이 팔려? 이게 생각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 글라스가 내년에 나온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내년 같은 경우는 VR, AR 쪽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런 그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아마 이 하드웨어적인 어떤 이슈가 굉장히 바람이 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메타버스 관련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이게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디바이스 역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VR, AR 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는 약 한 2,800만 대까지 시장이 열린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VR, AR로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2,800만 대 시장이라고 내년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한 35%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세트의 출현이 굉장히 크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지금 카메라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될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에 따라 이제 지금 카메라 모듈 산업도 동반 성장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VR 컨텐츠 제작을 위한 VR 카메라 같은 경우는 3개의 모듈로 이루어진 제품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40개 이상의 모듈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카메라 관련된 모듈이 상당히 급성장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3D 카메라 산업의 팽창도 이야기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2개의 3D 카메라가 들어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아이폰 전면 같은 경우는 보안을 위한 인식, 그러니까 안면 인식용 모듈이 들어가고요. 후면에는 이제 카메라 초점을 위한 TOF, 그러니까 Time of Flight라는 개념인데 여기에 모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면 인식에 관련된 3D 센싱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3D 모듈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맞물려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VR, AR 시장이 이제 열리면서 연평균 한 35% 정도의 성장이 한 4, 5년 정도 계속된다면 여기에 대한 카메라와 카메라 모듈 시장은 상당히 클 수 있다 바라보겠고, 두 번째 제가 바라보는 시장은 전장용입니다. 카메라 쪽이. 근데 전장용이 어느 정도 시장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좀 단순하게 이제 어떤 그 리포트나 이런 걸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좀 그 계산을 한 걸 참고해가지고 제가 와봤는데, 실제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 방식의 자동차 산업에서 카메라 기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ADAS와 반자율주행 시장의 개화가 지향되면서 사실은 테슬라가 지금 카메라만 붙여가지고 자율주행을 하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모바일과 비교한다면 지금 전장용 카메라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모바일 시장만큼 커질 수 있다는 걸 계산식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전장용 카메라 시장 규모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1천만 대 수준이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2억 대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더블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시장이 더블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부분 투자자들이 촬영용 카메라가 이제 모바일 카메라에 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떨어지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져서 굉장히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메라에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화소수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자동차는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미지 센서 화소가 높지 않고 보조 기능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장용 카메라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스마트폰용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스마트폰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평균 판매 단가가 대당 이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수준으로 ASP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전장용 같은 경우는 지금 촬영용 카메라가 약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 부품들의 사양이나 요구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실 뭐 사람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직결되기 때문에 좀 더 사양이 오히려 높게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용은 뭐 5천 원에서 10,000원 정도 수준이면 전장용은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금 형성되어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평균적으로 대당 한 3-4개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스마트폰이 3-4개이지만 자동차는 10개에서 15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도 훨씬 높지만 개수도 몇 배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카메라에, 그러니까 촬영용 카메라에 탑재되는 카메라가 10개 이상 들어가는 게 보편적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카메라의 역할이 이제 단순 시야 확보에서 센싱,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가면 결국 센싱으로 넘어가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채용량과 부가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시장이다 바라보면 이 전장용 카메라 시장도 굉장히 확대가 크겠죠. 그래서 시장을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관련된 스마트폰용 시장은 약 45조 원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스마트폰이 이제 글로벌리 14억 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당 한 4개 정도 들어간다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평균 판매 단가를 8,000원 정도 잡으면 시장이 약 45조 원 시장입니다. 스마트폰용 카메라 시장은. 근데 이제 자동차용 카메라 시장은 자동차가 약 한 9천만 대에서 한 1억 대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대당 10개 정도 들어간다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판매 단가를 대당 지금 뭐 3만에서 5만 원 정도인데 3만 원 정도만 치더라도 시장이 약 27조 원 시장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대당 뭐 5만 원까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대당 10개에서 15개까지 들어간다는데 제가 10개만 잡았거든요. 그러면 자동차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 해도 대당 들어가는 개수라든지 ASP가 계산이 된다면 30조 이상 시장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카메라, 전장용 카메라 시장이 이제 스마트폰용 카메라 시장만큼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글로벌 카메라 모듈 시장은 지금 본다면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밖에 거의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한국의 카메라 모듈에 대한 반사수혜도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업계에서 사실 카메라나 카메라 모듈을 하는 쪽은 상당히 매출 볼륨이라든지 이익단이 올라올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메타버스와 연계해서도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장용으로 보더라도 카메라 시장의 중요성이 상당히 좀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오큘러스 뭐 이런 거 페이스북 됐던 거는 그 뉴플렉스 아닙니까? 그 바람 불었던 거는? 네, 뉴플렉스가 사실 오큘러스를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고요. 거기에 이제 카메라 들어간 것도 별개죠. 뉴플렉스는 이제 오큘러스를 하드웨어적으로 만드는 회사라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주가도 괜찮습니다만 안쪽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이제 오큘러스뿐만 아니라 애플 글라스라든지 다양한 VR, AR 기능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카메라 수요가 이제 확대되면서 카메라를 하고 있는 회사들, 모듈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목해볼 기업을 말씀을 해주셔야겠죠? 네,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카메라를 하면서 모듈까지 하는 회사 말씀드리자면은 대형주 중에서는 LG이노텍이 탑픽이죠. 그리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지금 파트론, 그다음에 세코닉스, 그다음에 해성DS, 그다음에 자화전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OS 해가지고 이제 손떨림 보정이 들어가죠. 이게 사실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있는데 자화전자가 애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애플 쪽에서 자화전자의 OS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화전자 쪽이 애플 쪽으로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화전자의 벤더를 조금 줄이고 자화전자가 하고 있던 어떤 뭐 일정 부분을 다른 쪽으로 좀 돌리지 않겠냐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해성DS가 그걸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자화전자가 애플 쪽에 물량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화전자도 좋아지지만 삼성전자가 그렇다면 자화전자를 끊고 이제 그 물량들 다른 데 돌린다고 한다면 해성DS에 대한 이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개 중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파트론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트론. 사실 휴대폰 부품주들이 지난번에 삼성의 플렉스폰 나오면서 사실은 급등을 한번 했다가요. 대부분 보니까 그 관련된 기업들은 다 뭐 KH바텍이나 세경하이텍이나 이런 건 급락을 했고 좀 결은 다른데요. 이제 카메라 휴대폰 쪽이죠. 휴대폰 모듈. 파트론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해 주십시오. 네. 파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토픽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대부분 카메라 관련된 업체들이 3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입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급이 잘 안 돼서 물량도 많이 줄면서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이제 줄이다 보니까 물량이 줄다 보니까 카메라 업체들도 상당히 3분기가 실적이 좋지 않고요. 밸류체인들이 이제 어닝 쇼크들이 많이 나오는데 파트론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오히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단이 260억을 넘어섰고요. 2019년 말과 그다음에 2020년 초반에 빠졌던 그 MS 점유율이 최근에 다 회복하면서 올라오면서 오히려 실적 성장이 나왔고 전분기 대비 매출도 30% 이상 매출이 급성장했습니다. 전략 고객사 스마트폰 증산 영향을 받았고 여기에서 MS까지 올라오면서 파트론이 수혜를 받았다 볼 수 있겠고 가장 실적단으로 쇼크가 아니라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돋보이는 실적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실적 성장은 4분기까지도 이어질 거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해 연간 매출액은 1조 2,9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단은 한 700억대 정도까지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파트론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부분에서 신사업 쪽이 이제 파트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역시나 전장을 합니다. 전장 사업 부분이 이제 전장 카메라 공급을 하고 해외 쪽으로는 LED 공급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사업 모두 이제 올해 500억대 정도 매출을 했습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는 1000억대까지 매출이 더블로 늘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해외 쪽으로 이제 센스 같은 데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전장형으로 준비하고 있는 센서 사업 같은 경우도 신사업으로 이제 가시화되면 내년에 제가 1000억 정도 매출 이야기했지만 이것보다 더 애더비 훨씬 더 높은 매출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5G 라우터 사업인데 최근에 속도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5G 통신장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라우터 사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뭐 KT라든지 SK텔레콤이 이번에 그 통신 사고가 생겼었잖아요. 사고 터지면서 그때 KT가 그랬죠. KT가 그랬죠. SK텔레콤은 아니죠. 텔레콤도 비슷하게 이제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최근에 속도를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지니까 5G 관련된 속도를 좀 늘리고자 하는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 이슈 때문에. 그래서 라우터
그러니까 5G 라우터가 속도를 좀 늘리는 네. 장비인데 그래서 통신 장비 중에 5G 라우터가 상당히 좀 당분간 수주가 좀 많아질 수 있는데 그 파트론 같은 경우는 5G 라우터 산업이 이제 이야기되면서 올해 기존 예상 매출을 한 500억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매출이 지연되면서 한 300억 정도대로 이제 기존 컨센보다 조금 줄어드는 매출이 나올 겁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는 5G 라우터가 매출이 올라오면서 이연된 매출이 올라오면서 한 750억 정도까지 그러니까 올해 했던 라우터 매출 대비 한 두 배 정도 더블로 더 늘거든요. 파트론도 매출 큰 1조 넘네 네네, 매출이. 1조 3천억 가까이 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고요. 뭐 몇천억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사업도 또 있습니다. 신사업 쪽. 그래서 해외 쪽에 ODM 관련된 웨어러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도 이 회사도 웨어러블 ODM도 연간 한 500억 정도까지 올라오고 이야기돼서 말씀부터 본업 그러니까 스마트폰 내에 이제 카메라에 대한 MS가 상당히 올라오면서 고부가 가치로 올라왔고 두 번째로는 전장용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5G 라우터 사업 그리고 웨어러블 ODM 사업 이런 부분들이 같이 신사업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파트론 같은 경우는 좀 신규 아이템에 대한 매출 창출까지 이야기되면서 좀 차별화되면서 좀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파트론 같은 경우 최근에 모습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도 괜찮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 관련된 VR, AR, 메타버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의 공급망이 뚫리기 시작하면 자동차 쪽으로의 수요가 기대되죠. 파트론을 관심주로 말씀하셨고요. 관련해서 삼성전기를 가지고 좀 고민하시는 분이 20만 원대 사신 분은 괴로우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그냥 지금 단가에서 더 사십시오. 삼성전기는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주가고요. 예. 과거에 삼성전기가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16배를 하향 이탈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삼성전기가. 근데 지금 10배 언더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역사적인 밸류를 이미 깨고 훨씬 더 50%나 더 절하해서 디스카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수급적인 이슈도 분명히 뭐 시장에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삼성전기가 이렇게 거래될 종목은 분명히 아니라고 좀 판단 들어서 현재 가격에서도 지금 주식을 사셔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16배를 하회한 적이 없었다. 그때 지금 삼성전기가 지금 한 8, 9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MLCC뿐만 아니라 패키지 기판도 같이 일거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카메라 모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기가 세 가지 그러니까 MLCC, 그다음 패키지 기판, 카메라 모듈을 다 합니다. 근데 세 가지 사업부 모두가 다 지금 어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그 밸류를 못 받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 뭐 저는 지금 가격에서 물론 뭐 주가라는 게 뭐 시장이 빠지면서 좀 더 하향 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빠진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삼성전기는 지금 가격에서 20만 원 평단위로 하시면 좀 더 사셔서 비중 확대를 충분히 하셔도 그리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대형주 중에 뭐 꼭 굳이 하나 뭐 사야 된다 싶으시면 삼성전기 나쁘지 않은 뭐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